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구축되고 있는 위험한 시스템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입니다. 진통이 4분 간격으로 오고 있습니다. 새벽 2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시골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필사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꺼집니다. 차가 고장 나서도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대시보드 내부의 수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러분의 생체 스트레스 반응을 읽고 여러분이 운전 불능 상태라고 판단하여 엔진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고도, 수동 조작도, 경찰관도, 영창도 없습니다. 그냥 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늦은 밤 주차장에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에 도착해 올라타고 문을 쾅 닫습니다. 심장도 쿵쾅거립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이를 읽어냅니다. 심박수 증가, 떨리는 손, 불안정한 조작. 알고리즘은 이를 운전 불능의 징후로 판단합니다.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방금 여러분을 따라잡았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나 이 신혼 220조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을 운전한다면 그 시스템은 이미 여러분의 차에 있거나 곧 도입될 것입니다. 1조 달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먼저 이 시스템이 이미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거의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닫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왜 여러분이 처음 읽었을 때 알아채지 못하도록 문구가 작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24조 220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의 운전 불능 상태가 감지될 경우 차량 작동을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법령의 텍스트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활성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체에 탈 때마다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 불능 impairement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마치 음주운전 예방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언론에 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하원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 중인 기술 표준이 알코올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 시선 추적, 조향 패턴의 편차를 모니터링합니다.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장착된 차량에서는 손바닥을 통해 심박수를 직접 읽어냅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이 정상인지 결정합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을 문제 삼을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차가 멈추기 전에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며 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15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GM의 OnStar는 2009년에 법 집행기관을 위한 원격 차량 비활성화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도난 차량 감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찰관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버튼을 누르면 차가 감속하고 멈췄습니다. 2014년까지 그들은 이 기능을 5,00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5,000번의 정지, 법원 명령은 0건, 사법적 감독도 0건이었습니다. 대중은 이를 도난 방지 기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3의 20조는 GM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드, 도요타, 혼다, 테슬라, 크라이슬러 등 모든 제조업체가 2026년 6월부터 모든 차량에 이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부권도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3명의 하원 의원이 이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토마스 마시에, 스콧 페리, 시버 로이, 치프 로이는 법안에서
이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에 의해 부결되었습니다. 정부가 활성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여러분의 차에 있어야 한다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1949년 1984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대시보드 아래에 볼트로 고정했으며 그것을 안전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여러분의 차량에 침투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정확히 어디서 그것을 차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텔레매틱스 장치는 차량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하드와이어링된 셀룰러 송신입니다. 자체 이짐 카드가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제조업체 서버와 통신합니다. 여러분의 전화기도 필요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필요 없습니다. 항상 켜져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그 위에 보험회사의 동글이 OBD-Y 포트에 직접 꽂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냅샷, 프로그레시브 스냅샷, 스테이트 팜 드라이브, 세이프 앤 세이브, 스테이트 팜 드라이브, 세이프 앤 세이브 등은 여러분의 속도, 위치, 제동 패턴, 여러분이 운전한 모든 경로를 수집하여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버로 전송합니다. 여러분은 15%를 절약하기 위해 작은 글씨의 약관을 클릭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OBD-EI 포트입니다. 이것은 운전석 쪽 스티어링 칼럼 아래 왼쪽 무릎이 닿는 거리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 소켓입니다. 1996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언가 꽂혀 있다면 오늘 당장 뽑으십시오. 이번 주말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런 다음 영구적으로 잠그십시오. 아마존에서 OBD 포트 럭커를 검색하십시오.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이나 알루미늄 잠금 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좋은 두 가지 옵션은 빌렛 알루미늄으로 정밀 가공되어 약 $35인 VTT OBD 잠금 장치와 탄소 섬유 복합 구조로 $14.18이며 도로 위 차량의 99%에 맞는 OBD 포트 잠금 장치입니다. 둘 다 두 개의 열쇠와 보안 비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설치에는 4분이 걸립니다. 포트 위로 밀어넣고 포함된 도구로 두 개의 보안 나사를 조이면 열쇠 없이는 그 포트에 아무것도 꽂을 수 없습니다. 여분의 열쇠는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십시오. 중요 참고사항, GM 차량은 약간 다른 포트 구성을 사용합니다. GM 제품을 운전하는 경우 표준 범용 제품은 차량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으므로 VT OBD Lock GM 버전 또는 OBD Port Lock GM Compatible을 구체적으로 검색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커넥티드 카 앱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서 앱을 여십시오. My Chevrolet, 포드 패스, 포드 패스, 토요타 커넥티드 서비스, 토요타 커넥티드 서비스, 혼다링크, 유커넥트, 유커넥트 등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앱을 엽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공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찾은 다음 해당 화면의 모든 토글을 비활성화하십시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GM 및 쉐보레 소유자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OnStar 188 퍼스나스 유유 용신을 히칠로 직접 전화하여 서비스를 완전히 취소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료 이용 기간, 할인된 요금, 응급 서비스 등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취소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전화를 끊기 전에 서면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 전화 없이는 앱에 표시되는 내용과 관계없이 모듈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포드 소유자의 경우 SYNC 터치스크린 내부에서 설정 일반 개인정보 보호 모드로 이동합니다. 그것을 켜십시오. 이것은 온보드 모뎀의 외부 전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합니다. 2019년형 및 그 이후의 포드 이스케이프 모델의 경우 텔레매틱스 모듈은 물리적으로 트렁크 바닥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F 시리즈 트럭의 경우 뒷좌석 뒤 캡의 운전석 쪽 뒷벽에 있습니다. 트림 패널이 보이면 뒤로 당기십시오. 모듈은 3개의 커넥터, 2개의 안테나 리드, 1개의 전원 및 데이터 하네스가 있는 작은 검은색 상자입니다. 3개를 모두 분리하십시오.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은 계속 작동합니다. 본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만 중지됩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고 앱의 토글을 끈다고 해서 송신기가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뎀은 취소 후에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계정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이 한 번도 읽지 않은 서비스 약관 문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단지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연결 해제가 여러분이 변경하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 설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쉐보레, GMC, 뷰익, 캐딜락 등 GM 차량의 경우 온스타 텔레매틱스 모듈은 가장 일반적으로 운전석 쪽 대시보드 아래 스티어링 칼럼 영역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단 커버 패널을 제거하십시오. 볼트 하나가 에어덕트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모듈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보라색, 젓갈색, 흰색의 세 가지 와이어 커넥터가 있습니다. 세 개를 모두 분리하십시오. 일부 모델에서는 대신 글로브 박스 뒤나 센터 콘솔 아래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글로브 박스를 당겼을 때 배선 하네스가 있는 작은 검은색 상자가 보인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커넥터는 하나입니다. 잠금 탭을 누르고 당기십시오. 끝입니다. 혼다 시빅 및 CR-V 소유자의 경우 텔레매틱스 모듈은 인포테인먼트 장치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하십시오. 인포테인먼트 장치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전기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장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텔레매틱스 모듈은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커넥터가 부착된 작은 검은색 상자입니다. 해당 커넥터들을 분리하십시오. 인포테인먼트 장치를 다시 설치합니다. 오디오와 관련된 모든 기능은 계속 작동합니다. 도요타 소유자의 경우 모듈은 일반적으로 글러브 박스 뒤에 있습니다. 측면에 고정 클립을 풀어 글러브 박스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듈은 다중핀 커넥터가 있는 작은 검은색 장치입니다. 그것을 분리하십시오. 뉴랑고 램 지프를 포함한 다치 및 크라이슬러 제품의 경우 모듈은 글러브 박스 뒤나 센터 콘솔 하우징의 후면에 있습니다. 트림 패널 가장자리를 따라 플라스틱 프라이 툴 지렛대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모델에는 나사가 없고 클립만 있습니다. 모듈을 찾으십시오. 배선 하네스 커넥터의 잠금 탭을 누르고 당겨서 분리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는 일부 차량, 특히 특정 쉐보레 모델의 경우 텔레매틱스 모듈이 라디오나 디지털 속도계와 퓨즈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분리하기 전에 퓨즈박스 덮가에 안쪽에 인쇄된 퓨즈박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고 18번 퓨즈 또는 TCU나 텔레매틱스라고 표시된 퓨즈를 찾으십시오. 비침습적인 방법을 선호한다면 해당 퓨즈를 뽑는 것만으로도 배선을 건드리지 않고 모듈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델 연도에 따라 특정 디스플레이 기능도 차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물리적 커넥터를 분리하는 것이 더 깔끔하며 보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휴대폰으로 들어가 앱 권한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앱을 찾은 다음 위치 접근 권한을 취소하고 백그라운드 데이터 새로 고침을 취소하십시오. 앱이 작동하는데 GPS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추적하기 위해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매우 끔찍하게 만드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공영에 처해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생체 인식을 잃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 갇히게 만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이제 더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 비상사태, 토네이도, 지진, 산불, 폭풍, 공격 또는 전체 동네나 도시가 즉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호흡이 바뀝니다. 그들의 몸은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제 수천 대 혹은 수백만 대의 차량이 그 스트레스를 시동을 끄거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로 해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전체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가족들이 1분 1초가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안전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시스템 해서
이러한 종류의 기술은 차량을 탈출 수단에서 통제 수단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지금 24안전 2월 20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탈착식 모듈이나 커넥티드 서비스 추가 기능이 아니라 엔진을 구동하는 핵심 컴퓨터에 하드와이어링되어 주 엔진 제어 장치에 직접 납땜되는 순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모든 단계는 불가능해집니다. 모듈은 여러분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는 별도의 상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기회의 창은 오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닫힐 것입니다. 주차장을 기억하십시오. 새벽 2시에 시골 고속도로를 기억하십시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아내가 진통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것은 숫자를 읽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10달러 서분 커넥터 하나면 됩니다. 2026년 의무화로 인해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에 이 기능이 영구적으로 탑재되기 전에 실행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차량에 있는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수면 아래로 묻어두려 하는 숨겨진 법률과 시스템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십시오.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한 다음 조사 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경계하십시오.